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3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루원 센트럴 TV 한명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막상 시작하려면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통장에 3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요. 상가 분양을 잘 받아서 월세를 월급처럼 받기를 바라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노후대책 수단으로 이만한 물건도 많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로망을 실현시켜줄 상가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겠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밋빛 희망에만 들떠서 상가 투자의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상권이 이동한다 등 상가 투자의 위험성을 체크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는 큰 후회로 남는 것이 자명합니다. 좋은 상가를 고를 기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좋은 상가를 골라놓고 망설이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너무 성급하게 덤벼서 리스크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집값만 오른 것이 아니고 상가라든가 꼬마 빌딩 가격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상승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여유 있는 투자자들이 상가나 꼬마 빌딩 시장으로 눈을 많이 돌렸다고 봐야 되는데요. 20%가 올랐다고 하면 5억이었던 상가가 6억으로 1년 만에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겨냥하는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투자 수요가 주택시장에서 상가나 꼬마 빌딩 시장으로 대거 이동을 했고 저금리 유동성 영향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대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어떤 상가를 선택해야 공실의 위험성이 없이 내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데요. 사실 요즘은 장사가 그렇게 넉넉하게 잘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상가는 결국에는 수익률 게임입니다. 결국 공실 위험이 없이 수익률이 좋으면 굉장히 좋은 상가인데요. 좋은 상가 고르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매수를 결정하는 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눈높이에서 상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건물까지 직접 걸어보면서 동선이나 출퇴근 등 편리한지 확인하고 주변 건물들 대비해서 기꺼이 내가 입주를 할 마음이 드는 건물인지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상가 중개업소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토대로 최대한 발품을 팔다 보면 경쟁력 있는 상가를 선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상가도 주택처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파트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강남의 변두리 상가보다는 영등포의 중심 상권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바로 비교해서 뭐하지만 가시성 있는 지역이라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1등 상권이 가장 좋은 상가라는 겁니다. 보통 1층은 편의점, 부동산, 커피숍, 핸드폰 등이 들어가고 2층은 금융업종, 대형 음식점, 3층은 병원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4층 이상은 PC방, 당구장, 유흥업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남향보다는 북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북향이 남향보다 좀 저렴한 거에도 있지만 남향의 경우 햇볕에 노출이 심하여 상품에 변질되고 변색이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햇볕이 잘 들면 광고판 등 전시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초보자들은 기존 상가는 이미 상권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매입하기 쉽고 신규 분양의 경우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는 그 상가 분양 담당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원칙을 알고 접근하면 실패가 적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주택은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올 근생 건물을 개인 명의로 매수할 경우 보통 매매가의 50 내지 60% 정도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50%까지는 나온다는 얘기인데 법인이라면 대출 제한이 덜하기 때문에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아파트에서 꼬마 빌딩으로 넘어오는 현상에는 이처럼 대출 규제가 느슨한 것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그럼 예비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가시길 바라고요. 상가나 꼬마 빌딩 가격도 아파트 못지않게 많이 오르고 있다는 말씀 여기서 한 번 더 드립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고 아파트 투자에 장벽이 많다고 느낀 투자자라면 상가나 꼬마 빌딩 시장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빌딩이라고 해서 엄청난 가격대의 매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출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허들이 낮은 물건도 적지 않습니다. 꼬마 빌딩은 주택과 달리 세금 중과가 없기 때문에 투자 가능 금액에 맞춰서 지역과 물건을 선정하고 시장 조사부터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상가 투자를 막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몇 마디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더 열심히 하는 루원센트럴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루원센트럴TV 한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